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516 시즌 조코피TV가 전하는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두 번째 시간. 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팀,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 이번 여름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특히나 여러 차례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었는데 가장 큰 트레이드는 조던 풀을 내보내고 CJ 맥컬럼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로부터는 캠 위트모어를 데려왔고요.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트레이 존스를 영입했습니다. 윌 라일리도 함께 데려왔고, 네, 그리고 마빈 베글리 3세와는 재계약, OKC에서 뛰었던 딜런 존스, 샌안토니오 출신의 말라카이 브레넘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떠난 선수도 있었죠. 조던 풀이 팀을 떠났고, 샤딕 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리션 홈즈는 방출, 마커스 스마트도 이별을 택했고요. 말콤 브록턴은 FA로 팀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 지난 시즌 워싱턴 위저즈는 리빌딩이었죠. 18승 64패, 승률은 22%였습니다. 리그 29위, 유타 재즈 다음이었고요. 제일 안 됐던 건 공격과 수비 두 가지였습니다. 공격은 오펜시브 레이팅 꼴찌, 디펜시브 레이팅 28위였고요. 페이스는 전체 4위였습니다. 유타 재즈와 좀 비슷하죠. 공격 수비 잘 안 되는데 냅다 달리기만 했습니다. 자, 주요 지표 살펴보면 득점은 27위, 리바운드 18위. 보통 오펜시브 레이팅이 좋지 않은 팀들은 야투 효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야투 성공률 28위, 3점 성공률 29위, 33.5%였습니다. 3개 던지면 하나 들어가는 수준이었죠. 그 다음에 속공 득점은 12위. 달렸기 때문에 그래도 속공 득점은 많이 기록을 했고, 페인트존 득점이나 세컨 기회 실점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곽 수비도 헐거웠죠. 3점 야투 허용 개수가 26위였습니다. 워싱턴을 만나는 팀들은 3점을 매 경기 평균 14.3개씩을 꽂았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3점으로만 거의 43점을 매 경기 내준 셈이죠. 자, 이 모든 악몽 같은 기록을 뒤로하고 2516 시즌을 맞이한 워싱턴입니다.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1번은 CJ 맥컬럼과 법 캐링턴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2번은 일단 크리스 미들턴이 스타터로 나오고 트레이 존슨이 뒤를 바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리고 스몰 포워드는 빌라 쿨리발리, 백업은 코리 키스퍼트, 굉장히 가성비 뛰어난 선수죠.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4번은 키션 조지와 이번 트레이드로 영입한 캠 위트모어, 그리고 5번은 알렉스 사르와 트리스탄 부세비치,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CBS 스포츠나 ESPN, 리얼GM의 뎁스 차트를 참고했습니다. 저희 조코피TV가 꼽은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3명입니다. 첫 번째, CJ 맥컬럼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리더 역할을 했었고요. 포틀랜드에서는 주로 2번, 뉴올리언스에서는 주로 1번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이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현재 올스타에 뽑히지 않은 선수 가운데 가장 긴 기간 평균 20점씩 넣고 있죠. 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상 때문에 부침을 겪긴 했습니다만 평균 21.1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4개, 필드골 44.3%, 3점 37.3%. 그러니까 수비가 굉장히 약한 키 작은 가드예요. 하지만 이 CJ 맥컬럼의 장점은 플레이메이킹, 즉 메인 볼핸들러가 됐다가 득점원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CJ 맥컬럼은 굉장히 훌륭한 온앤오프 코트 리더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굉장히 젊은 팀이고 마커스 스마트가 빠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만기 계약자긴 합니다만 맥컬럼이 워싱턴 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셀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이 프랑스 출신의 빌랄 쿨리발리입니다. 자, 지난 시즌 12.3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3.4개, 스틸 1.3개. 기록에서도 나오듯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뛸 수 있는 자원이고요. 지난 시즌에 가장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슈팅이에요. 3점이 28.1%, 자유투 74.6%니까 윙으로 뛰려면 분명히 쿨리바리의 외곽 능력은 보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보완하기 힘든 게 바로 외곽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 쿨리발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메인 볼핸들러는 어렵습니다. 세컨더리 볼핸들러나 아니면 빅 윙이나 아니면 윙 디펜더로 키워야 되는데, 이번 시즌이 여러모로 쿨리발리 선수의 플레이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플레이어는 캠 위트모어입니다. 자, 위트모어는 지난 시즌 한정된 기회만을 받았죠. 9.4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3개,
필드골 44.4%였는데 오히려 루키 시즌보다 더 퇴보했습니다. 일단 수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메 우도카 감독으로부터 눈밖에 났었고요. 자, 그리고 위트모어 역시도 이메 우도카 감독의 결정에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본인의 들쭉날쭉 출전 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은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선수고 우리가 뽑았던 선수니 위트모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트모어가 많이 뛸 수 있는 구단으로 보내고 싶다, 이러면서 위트모어를 결국 워싱턴 위저즈와 거래를 했죠. 자, 이 위트모어는 워낙 득점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드래프트가 됐을 때 약간의 인터뷰 문제, 그 다음에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 저조한 컨디션,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순위가 쭉쭉 미끄러졌어요. 한때는 탑 5까지 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미끄러지면서 결국 로터리 픽 바깥으로 밀려났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애초에 위트모어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잠재력이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만약에 워싱턴 팀을 옮겨서 본인의 원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플레이를 한다면 워싱턴의 리빌딩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 저는 리빌딩의 가속화죠. 그리고 이 리빌딩의 가속화라는 건 결국 이 마이클 윙어 워싱턴 위저즈의 구단 수뇌부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지금 당연히 브루클린 네츠나 OKC만큼은 아니지만 드래프트 픽을 굉장히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 리빌딩의 초석이 드래프트 픽이라는 걸 마이클 윙어라는 양반이 잘 알기 때문에 리빌딩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건 뭐냐? 맥컬럼, 미들턴, 그러니까 만기 계약자로 빅딜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명으로 자산을 잘 가져오는 거죠. 셀러리 매칭하면서 픽도 뜯어오는, 저는 그런 부분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직까지는 리빌딩 시간이고 2026년 여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셀러리에서 비거든요. 30개 팀 가운데 가장 크게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빌딩을 가속화할 수 있는 딜이 나오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팀의 유망주는 트레이 존스도 있지만 이 트레이 존슨을 뺀다면, 왜냐하면 루키니까, 일단 캐링턴, 쿨리바리, 조지, 사르, 그러니까 루키 시즌을 각각 보낸 이 4인방의 급성장입니다. 워싱턴은 이 4명을 축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기 굉장히 공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4명 중에 두세 명만 꽃을 피워도 워싱턴은 대성공이죠. 그래서 캐링턴, 쿨리바리, 조지, 사르 4인방의 급성장이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죠. 여기서는 제가 트레이 존슨을 넣겠습니다. 유망주 5인방의 아주 더디고 더딘 성장. 물론 트레이 존슨은 이번 시즌에 죽을 써도 괜찮아요. 루키니까. 그런데 캐링턴이나 쿨리발리, 또 키션 조지, 알렉사르 전부 다 좋게 말하면 잠재력이 높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굉장히 애매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워싱턴은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 되고, 옥석을 가리려면 어쨌든 이 선수가 좀 멀쩡한 상품이 돼야 되는데 너무 폭망해버리거나 아니면 건강 이슈가 생겨버리는 문제가 최소 2명 이상 발생한다면 워싱턴은 머리가 아프죠. 자, 그 다음에 키스퍼트를 비롯한 트레이드 자산들의 부진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내보낼 수 있는 자원들은 당연히 이 베테랑들이죠. 특히나 크리스 미들턴과 CJ 맥컬럼은 만기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을 팔 수 있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드 가치가 제일 높은 선수는 코리 키스퍼트예요. 일단 몸값이 쌉니다. 연간 15mm 안 넘어요. 그리고 나이도 젊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유망주들과 타임라인이 썩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스퍼트가 가장 그 자산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부진한 거죠. 예를 들어서 CJ 맥컬럼이나 혹은 크리스 미들턴은 급격한 노쇠화 아니면 장기 부상, 키스퍼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두 가지 악재가 부정적인 변수로 다가온다면 저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대예언 한 가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대자가 클 대자는 아니고요. 저는 워싱턴이 지난 시즌보다는 업그레이드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던 풀이 빠졌습니다. 메인 볼핸들러였던. 대신 CJ 맥컬럼이 들어왔다면 훨씬 더 정제된 공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망주 4인방, 유망주 5인방의 성장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5승 이상은 가능하다. 20승을 못 넣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겠고요. 그리고 저는 유망주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알렉스 사르예요.
그러니까 뭐 자카리 리사시아나 알렉스 사르나 전부 다 좀 아쉬운 그런 기량이 있긴 합니다만, 사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난 시즌에 번뜩이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르의 볼핸들러 파트너가 진짜 뭐 이 초짜들 혹은 조던 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사르는 더 성장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CJ 맥컬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보통 루키 스케일 내에서는 약속의 3년차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루키 지나고 소포머 지났을 때 기량을 확 발전시키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사르가 2년차에 굉장히 훌륭한 성장폭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30개 팀 축구PTV와 함께하는 프리뷰 팀 바이 팀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재즈, 워싱턴 위저즈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